할게요. 자, 흔히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특히 국민의 대표를 뽑는 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국가적 행사이다. 따라서 의원 선출에 있어 어떤 방식의 선거구가 민의를 바르고 정확하게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대개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 종류는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선거구의 종류에 대한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선거구의 종류가 왜 여러 가지로 나뉜 거야? 왜 나뉜 거냐면 어떤 방식이 민의, 그치? 백성들 또는 국민들의 생각을, 그 사람들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인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1문단에서는 선거구의 종류를 일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근데 그것이 이렇게 분화됐어. 나뉘었어. 분화는 나눠졌다는 거야. 분류, 분화됐어.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왜 선거구가 나뉘었느냐? 하면 어떤 방식이 민의를 바르고 정확하게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한 결과가 바로 이 선거구의 종류라는 거죠. 좀 따지고 들어가면 얘가 원인이 된 거고 얘가 결과가 된 거라고 보면 되겠지.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생성이 된 거고, 자, 그래서 선거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게 되느냐? 기준이 뭐냐? 선거구의 종류에서 기준은 뭐냐?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정수를 기준으로 한다.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정수. 어쨌든 의원의 수라는 거죠. 몇 명 뽑느냐, 쉽게 말하면 몇 명, 이 선거구 안에서 몇 명을 뽑느냐에 따라서 선거구의 종류가 나뉩니다. 미국 의회 선거처럼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 그리고 이스라엘 의회 선거처럼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전체 의원을 뽑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했으니까 분화된 거잖아. 그치?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미국에서는 뭐가 맞다고 생각한 거야? 사람들의 뜻을 잘 반영하려면 한 구역에서 한 명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스라엘에서는 전체에서 여러 명 뽑는 게 낫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왜 제시한 거야? 이해를 도우려는 예시죠. 예를 들어 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해도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미국은,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이렇게 했을 때도 충분히 성립이 되잖아. 그러니까 너희의 이해를 돕는 거예요. 선거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에 대한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선거구의 종류가 어떻게 된다? 두 가지가 일단 크게 나뉘네요. 보통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인 선거구, 한 지역에서 한 명 선출. 그 다음에 다인 선거구는 어떻게 해요? 여러 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어디에서? 한 선거구에서, 한 구역에서. 그리고 다시 이 다인 선거구는 2명에서 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6명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거구로 세분되기도 한다. 얘를 또 다시 두 가지, 중선거구와 그다음에 뭐였지? 대선거구로
나눈다 했어요. 이렇게 자꾸 나눴어. 분류한 거죠.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거구의 종류는 선거의 결과 및 의원과 유권자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1문단에서 이제 선거구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선거구의 종류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어디에? 선거구의 종류가 선거 결과예요. 첫 번째는 선거 결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의원과 유권자 관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이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선거구의 종류가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2문단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선거구 종류의 영향 첫 번째는 뭐냐? 자, 왼쪽 표에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 있죠.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정수가 많아질수록 각 정당이 얻는 득표율과 전체 의석수 중 각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의 비율이 더 비슷해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봐. 의원이 많이 선출되면 될수록 정당 의석수가 많아진다.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선출된 수가 그 결과잖아. 그치? 그 결과가 또 정당의 의석수에도 영향을 미쳐서 어떤 결과를 낳는 거니까 선거 결과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얘 들어주고 있죠? 예시. 사례 예시. 예를 들어서 A, B, C 세 정당이 각각 45%, 35%, 20%를 득표했고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분하는 상황일 때. 자, 이거 좀 봐야겠네. 자, 이거 너네 쓸 필요, 나는 지금 여기 표가 없으니까 쓰는 거고 너네는 거기에 있는 표에다가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 정당, B 정당, C 정당이 있고 이때 여기 조건은 뭐냐면 뭐에 따라서 얘네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분하는 상황이래. 옆에다 요거 써주면 되죠. 요거 조건. 그래서 1인 선거구로 가면 지금 A가 지금 45%였고 얘가 35%였고 얘가 20%인 이런 상황. 정당의 득표율이죠, 저게. 이런 상황일 때, 자, 선거구 종류에 따라서 의석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면 1인 선거구일 경우 1인 선거구라고 하는 건 몇 명 뽑는다는 얘기야? 한 명 뽑는 거야? 그치? 여기 소인 선거구 한 구역을 한 명 뽑는 1인 선거구야. 그러면 이 중에서 어디서 뽑아야 돼요?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분해야 되니까 한 명 뽑을 거니까 얘가 가져가겠지. 그치? 얘가 가져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일석백프로 돼 있는 거야. 이해되죠? 이거 안 어렵죠? 자, A 정당만 다 가져가고 그럼 얘네는 의석을 가져가지 못했어. 그 다음에 몇 명 뽑아? 그 다음에 2인 선거구가 됐대. 2명을 뽑았대. 자, 그러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A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B 주겠지. 그리고 얘는 못 가져가고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여기 그렇게 쓰여있죠? 그래서 50% 이렇게 가져간 걸로 되어 있죠? 자, 그런 다음에 100인 선거구가 됐을 때 100인이 이제 뽑히는 상황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배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위를 뽑는 상황에서 딱 100%잖아. 그러니까 45명, 35명, 20명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소인 선거구보다 다인 선거구일 때 누구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야? 득표율이 낮은 애들.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완벽하게 유리해. 내가 얘를 위에서 이게 아니라 0에서 20으로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생겼잖아. 그치? 0에서 20.
여기에서도 얘도 어쨌든 유리해지기는 하지.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많은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유리의 개념이 아니라 아무 자리도 가져갈 수 없었던 애가 좌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얘가 유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자, 이처럼 맨 마지막 줄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다인 선거구는 소인 선거구에 비해 소수 정당이 의석을 얻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표현은 그냥 간단하게 갖고 우리 조건만 썼을 거야. 이제 그거 말고 우리가 선거 결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정리를 해보면 선출 의원이 많을수록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의 비율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니? 다른 말로 선출위원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다인 선거구일수록 다인 선거구도 2명 뽑는 다인 선거구 말고 5명 뽑는 다인 선거구 말고 정말 많은 수를 뽑을 때 더 큰 효과가 있겠죠. 소인 선거구일 때보다 다인 선거구일 경우에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이 더 비등해지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된다? 다인 선거구가 소수의 정당 의석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유리하게 작용. 얘는 일단 이렇게 해서 이해 다 됐어.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었어. 그쵸? 숫자도 쉽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도 이 정도는 하잖아. 그치? 수학이 27점인 여면도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못하실 리가 없잖아. 숫자 좀 바꿔서 낼 수 있겠죠? A를 30% 주고 B를 40%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 있겠지? 그랬을 때 누가 더 유리한 정당이 될 거냐? 얘가 소인 선거구에 일 때는 의석을 확보할 거냐 못 할 거냐 문제 낼 수 있겠죠? 아이고 있어요. 옆에다가 써놔. 요 숫자 바꿔서 나올 수 있다라고 써놔. 숫자 바꿔서 요 표를 활용해서 문제를 내실 수 있다 이거예요. A 정당한테 40%, 그다음에 요 30, B 정당에게 30%, C 정당에게 30%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A 정당한테 엄청 많이 뭐 70%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B 정당은 1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꿔서 냈을 때 1인 선거구에서 어느 정당이 몇 명 나왔다. 뭐 2인 선거구일 때 A, B 정당에서 한 석씩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3번, 3문단. 자, 선거구의 종류는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정치인들과 유권자의 관계. 두 번째 영역. 어디에 정치인과 유권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심리. 자, 예를 들어서 정치인의 경우 소인 선거구에 출마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시는 할 때, 뭐 할 때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소인 선거구에 내가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느 정당에 속해야 될까? 소인 선거구 때 한 명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 명 뽑을 거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뽑힐 가능성이 높은 데로 가야겠지? 뽑힐 가능성이 높은 데는 어디야, 얘들아? 우리 옆에 투표에서 봤을 때 득표율이 높은 정당, 그치? 그래서 다수의 정당, 힘 있는 정당한테 가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치? 좀 센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내가 좀 잘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걔네한테 가려고 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이 거대 정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서. 왜 당선 가능성이 높아? 얘네가 득표율 많이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있을 테니까. 즉 득표율이 선거에 반영이 될 테니,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할 테고, 한편 유권자는요? 어떠냐? 자, 유권자는요, 자, 다인 선거구인 경우에 많이 뽑는, 여러 명 뽑는 그런 상황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투표해? 여러 명을 뽑는 거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 그 다음에 좀 잘할 것 같은 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나의 선호에 따라서 투표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소인 선거보다 한 명을 뽑는 상황이다. 내가 투표를 해서 딱 한 명을 뽑아야 된다. 저 대통령 뽑을 때 생각해봐. 우리나라 통틀어가지고 대통령 한 명 뽑는데, 아 나는 허경영이 재밌어서 허경영 뽑을래. 그럼 되겠냐고. 너희 허경영 누군지 알아요? 알죠. 자기가 대통령 되면 우리한테 1억씩 준대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1억 받을래. 근데 허경영 뽑으면 어떻게 되겠니? 나라가 되겠니? 안 되겠죠. 재미는 있겠지. 요즘 내가 인스타밖에 하는 게 없어가지고 맨날 인스타만 보는데, 자기 전에 그거를 좀 보는데, 허경영이 대선을 이제 앞두고 또 물이 올라가지고, 너네 오징어 게임을 볼 수 없잖아. 너네는 봤어? 안 봤지? 유명한 건 알죠?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 그거거든요. 456명의 사람들을 가둬놓고 서로 막 이렇게 게임해가지고 1등 하면은, 원래 1등이 아니고 그냥 거기서 살아남으면은 돈 줄게, 456억 나눠줄게 이러는 건데, 결국 사람들은 내가 그 456억을 갖기 위해서 다 죽여. 서로 다 죽여. 근데 그걸 이제 오마주 해가지고 허경영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너네 모두 다 1억씩 가질 수 있고, 뭐 모두 직장을 마련해 줄 것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게 소인선거구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지. 그치?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날 거 아니야. 그치?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아이 어때? 내 뽑을 사람이 너무 없어. 그러면 그냥 내 표는 의미 없는 표를 만들어버려야겠어. 허경영을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당선 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뽑게 된다면, 소인 선거구 때 한 명 뽑을 때 당선 가능성이 낮은 사람을 내가 의미 없이 뽑게 되면 그 표는 뭐가 되니까? 죽은 표가 되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투표를 하게 된다. 그 얘기야. 허경영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소인 선거구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사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뭐한다? 선호가 아니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정당 후보를 뽑는다. 후보에게 투표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죽을 써야 죽을 써. 내 표가 죽어버리는 게 싫다 이거죠. 근데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나도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 내가 지금 학원 수업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라가 돌아가는 게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일부러 사표를 던져서 이 나라에 믿을 사람이 없다 라는 나의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약간 고민 중에 어떡하면 좋을까. 재밌기는 해요. 지금 요즘 되게 대선 후보자분들이 되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SNS에서 막 틱톡 같은 거 해서 올리고 막 유튜브 영상 올리고 막 되게 열심히 살고 계셔서, 그런 거 보면 또 나도 그 생각하지. 나 30대밖에 안 되는데 벌써 내가 너무 루즈해졌구나.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고민이 많아. 자, 그 다음 단으로 가시면, 선거구 종류는 또 어디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세 번째 영향. 뭐래요? 어디에? 소수 집단의 선거. 자, 예컨대라고 했으니까 또 뭐야? 예를 들어줬네요. 여기도 예시를 활용하고 있고. 예컨대 오른쪽 그림인데 위에 있어요. 위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공동체 가하고 나가 있어. 자, 여기다 써 얘들아. 나는 이따 지울 건데, 가 나가 있죠.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야, 많이 발전했지.
조그맣게 그리면 좀 그럴듯하네. 어쨌든 그러니까 가나가 있어요. 그냥 거기에다가 필기하면 돼. 선생님 이제 쓰는 거를. 자, 가가 둘 다 공통적으로 유권자가 몇 명 있어요? 유권자는 둘 다 10만 명이야. 네, 지금 노란색으로 써주는 거 쓰면 돼. 자, 둘 다 유권자가 10만 명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11,000명의 동일한 이익을 추구하는 소수 집단을 포함하고 있대. 요거는 안 써도 돼요. 거기 있어요. 소수 집단 지금 네모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네는 11,000명이야. 그냥 이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거기 있으니까 안 써도 돼요. 자, 그다음에 가는요 전체 공동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그래서 얘가 지금 그냥 동그라미인 거야. 이게 하나의 선거구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최다 득표순으로 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다인 선거구. 자, 얘는 다인 선거구. 선거구가 선거 구역이 몇 개야? 5개. 아, 뭐야? 5개가 몇 개야? 1개. 그다음에 선출 인원이 몇 명이야? 5명. 요런 다인 선거구예요. 자, 그다음에 나는 공동체를 유권자 수가 동일하도록 5개 선거구로 나눴어. 이건 뭐 너네도 나눠져 있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 5개로 나눴다. 자, 그러면 얘는 선거구역 몇 개라고? 5개. 자, 이렇게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선거구마다 의원을 선출해. 여기에서 한 명씩. 그래서 1 곱하기 5 해서 5가 되는 상황인 거지. 여기서 한 명 이렇게 뽑는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소인 선거구예요. 자, 이랬을 때 가지역에서는 89,000명이 다른 89,000명이라는 그 다른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소수 집단, 이 소수 집단은 공동의 이익을, 똑같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인데 11,000명이라고 그랬잖아. 걔네가 그 투표를 했을 때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소수 집단의 영향력이다. 네모로 되어 있는 걔네의 영향력이 어떻다? 미미하다, 크지 않다, 또는 뭐 작다. 왜냐면 89,000명 중에 8만 명이 뭐 A 투표자를 뽑는다, A를 뽑는다, 뭐 이런 식으로 몰릴 수도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다음에 뭐 얘네는 11,000명인데 12,000명씩 해가지고 5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000명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얘네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5명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6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뽑고자 하는 그 사람이 못 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반면 나지역에서처럼 11,000명의 소수 집단이 한쪽에 몰렸어. 그렇게 몰린 상황이라면 이 소수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소수 집단이 집결한 구역에서는 이익을 대변하는 의원의 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다른 말로 뭐예요? 얘네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똑같이 11,000명씩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구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선거에 뭐가 달라진 거예요? 결과가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소수 집단 선거에 영향 미친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친다. 또 바꿔서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오히려 다인 선거구에 비해 소인 선거구가 소수 집단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특이한 경우다. 이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어? 소인 선거구가 소수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근데 이게 어떻다?
특이한 경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다인 선거구가 소수 집단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일반적인 거. 그 어디에 있었어? 다인 선거구가 소수 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했잖아. 그치? 이거는 뭐예요? 저 이 문단에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할 수 있어야겠지.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까? 똑같이 11,000명씩 있다고 해도 저렇게 했을 때랑 이렇게 했을 때 왜 차이가 났을까? 결국엔 선거구 구획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요거 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너네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가 더 하고 가면 까먹으니까 뒤로 잠깐 가봐요. 이제 문제를 풀기는 풀었을 텐데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 교재 104쪽에 문제 2번하고 3번 얘는 별표 하나씩 해주시고요. 자,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배운 요 내용이랑 관련이 요 3문단이랑 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있는 얘랑 좀 관련이 있는 거야. 4문단에서 우리가 방금 정리한 내용이랑 좀 관련이 있었고 2번부터 보시면 자 학교에서 다 풀었죠? 다 기억나요? 안 풀었어요? 이거는 내가 너희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팩트를 물어보는 거잖아. 대답해줘야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지문만 했어요? 지문도 안 했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가서 똑똑하게 들어. 알았지? 내가 선생님 뭐 물어보면 다 대답해? 안 물어보시니? 요런 거 이제 선생님들이 막 야심차게 숫자 바꿔서 내지? 막 이러는데 너네가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막 기운이 빠지겠어. 아니 모른 척을 하는 게 나으려나? 모르는 척 했는데 막 다 맞으면 멋있으려나? 아무튼 자 2번 봐봐요. 이번을 보시면 그냥 표를 보고 이해를 하면 돼. 표를 보고 이해를 하면 나중에 내가 쓰는 거는 지금 문제를 써야 돼가지고 쓰는 거예요. 기타. 기타가 있고 그다음에 땡땡주 세모 주가 있고 72, 73, 11, 12, 17, 15 이렇게 있네요. 자, 근데 그게 위의 표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어느 연방국가의 유권자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동그라미 주는 다인 선거구제를 채택했을 때 소수민족인 비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수가 많지 않았대요. 일단 여기 옆에다가 좀 써볼게. 얘가 어떻게 했다고? 다인 선거구의 경우 했을 때 뭐가 소수민족인 B의 의석수가 어땠어요? 많지 않았어요. 의원수가 적었어. 자,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소인 선거구로 바꿨대. 얘를 소인 선거구로 바꿨더니 잘안 보이려나? 바꿨더니 어떻게 했대? 자, 비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수가 증가했어요. 비의원수가 증가했어. 그 다음에 땡땡 이 동그라미 주랑 비슷하죠? 72, 73 이렇게 거의 차이가 없는데 비슷한 요 세모주도 선거구를 지난 선거구부터 원래 다인 선거구였어요. 얘도 다인 선거구였다가 소인으로 바꿨어요. 왜? 다인 선거구일 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야? 얘네도 B가 많이 뽑히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바꿨겠지? 그래서 바꿨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비족의 이익을 대표하는 의원수가 어떻게 됐어? 비의원수 변화가 거의 없었어. 똑같이 다인에서 소인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 비율도 비슷해. 1% 2% 차이니까 거의 없는 거야. 그런데 얘는 바뀌었는데 얘는 바뀌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이거야. 왜 그럴까요? 원래 이 소수잖아 얘네가. B는 소수야, 그치? B는 소수기 때문에 이 소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얘를 소수민족 소수 정당이라고 한다면 얘네한테 유리한 선거구는 뭐예요? 다인 선거구겠지. 그런데 그때 얘네가 그렇게 막 유리하게 작용이 안 돼가지고 좀 더 이제 득표를 하고 싶어가지고 소인 선거구로 바꿨더니 효과가 발생했어. 소수 집단이 소인 선거구로 바꿨더니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소인 선거구가 소수 집단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자, 다시 천천히 시간 많았다. 얘네 둘 여기가 이제 소수야. 소수가 원래 이제 다인 선거구에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의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야. 그렇지?
그래서 방법을 바꿨대요. 소수 집단이 소인 선거구를 선택을 했대. 그랬더니 효과를 받고 얘는 효과를 못 본 거야. 그쵸? 효과를 본 측면에서 보면 이건 뭐하고 연결되는 거냐면 얘하고 연결이 된다 이거야. 소인 선거구가 소수 집단한테 유리하게 작용했다라는 얘기야. 그쵸?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직결 구역에 선거구 매겨줬을 때. 이해돼요? 그치? 그러니까 선거구를 그냥 춤추는 게 아니라 쪼개가지고 선거구역을 매겨주면 그 한 구역에 딱 얘네 비민족이 몰려있는 그 구역이 있었던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자, 그래서 B가 지금 이 동그라미 줄은 어떻게 된 거다? 요 선거구를 구획할 때 비소수민족이 막 모여있는 구역이 있었던 거고 얘는 그런 구역이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었다. 고르게 분포해 있었던 거야. 5개로 자, 둘 다 이렇게 5개씩 나눴어. 얘도 나누고 얘도 나눴어.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다 똑같이 나눴는데 얘는 여기에 이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막 뽑혔어. 근데 얘는 그런 구역이 없이 다 그냥 비슷하게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어딜 가나 다 힘이 매가리가 없으니까 뽑힐 수가 없었던 거죠. 이해돼요? 여기서 이거 지금 이해 못하잖아? 너네 평생 이해 못해. 집에 가서 이해 못한단 말이야. 지금 이해해야 돼. 정신을 차려야지. 어떡하지? 덥니 얘들아? 아우 유난하네. 세상이 어쩜 좋아 지금? 나의 귀여움으로 너희를 깨우고 싶지만 그러면 정말 막 너네가 나 너무 좋아할까봐 그렇게는 못하겠고 빨리 정신을 차려야지 얘들아. 자 그럼 답이 뭐가 되겠어요? 자 보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질문. 아니 똑같이 바꿨는데 왜 선거 결과가 다를까? 선거 결과가 다를까? 선거 결과에 영향 준 건 둘 중에 하나니까 뭐 둘 중에 하나를 찾아서 쓰는 거고. 자, 이 동그라미 주는 어떻게 됐다? B족의 유권자가 일부 선거구에 밀집해 있었던 거고. 그치? 동그라미 주는 B족의 유권자가 일부 선거구에 밀집해 있었어. 그래서 그 선거구에서 얘네가 많이 뽑혔어. 근데 세모주는 어때? 그런 게 없었어. 그냥 고르게 분포하는 바람에 그냥 거기에서 암만 5개 구역에서 다 꼴찌 이렇게 됐다는 거야. 이해되죠? 오늘 동영상 많이 보겠는걸 집에 가서 많이 보겠는걸 열심히 해서 빨리 올려줄게. 이거 지워도 돼요? 나 3번 할 거야 이제. 지울게요. 자, 3번.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 1의 기사에 대해 보기 2와 같이 해석을 했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보자 라고 했는데요. 보기 1. A국에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만 투표하고 지역구 투표 결과를 정당에 대한 지지로 간주해서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1인 1표제를 실시했대. 그냥 우리 순서대로 이해를 해볼게요. 천천히. 자, 원래 A국이 이전에는 뭘 했냐면 1인 1표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해가지고 자, 내가 염혜원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를 해. 그러면 이게 한 표가 행사가 됐죠? 그러면 이것은 그 후보가 소속된 정당도 지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그냥 둘 다 투표를 한 것처럼 했다는 거야. 이해되지? 이거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 내가 얘를 뽑은 건 맞는데 얘는 싫을 수 있잖아. 그치? 여기는 후보는 내가 뽑았어. 그래. 근데 정당은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얘네가 지들 멋대로 내 뜻을 곡해했네? 빡치네?가 될 수 있잖아요. 민주주의의 그 법에 맞지가 않잖아. 그래서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바꿨대? 1인 2표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염혜원이가 표를 2개를 투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보도 뽑고 그다음에 정당도 뽑고 그렇게 가는 거야.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표는 표 한 개는 어디다가 소인 선거구제가 채택돼. 그 지역구 대표 선출에 행사하고
그래서 지역구 대표. 사람 뽑는 데에는 소인 선거구 한 명 뽑는 거. 여기 나온 후보 전체 중에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애는 이 사람. 근데 거기에는 어떤 기제가 작용을 하겠니? 소인 선거구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뽑을 때 얘가 딱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얘 무조건 붙어야 돼. 잘못하면 대표가 뭐가 돼? 사표가 돼.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를 뽑아야 돼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애를 뽑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거 뽑을 때는 당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구 대표를 뽑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한 표는 어떻게 해요? 다인 선거구제가 적용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정당을 뽑게끔 했대. 자, 그럼 다인 선거구니까 나는 소인 선거구 때보다는 뭘 반영할 수 있어? 내 표의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지요. 그렇지? 어디 있는 내용이야? 여기 3문단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하는 거야. 선거구를 어떻게 하느냐, 몇 명 뽑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내가 뽑을 때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내가 표를 행사했는데 근데 이 표로 인해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도 아니면서 내 표가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인 선거구는 그래도 높은 사람, 당선 가능성 높은 사람 뽑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인 선거구는 상관없어요. 5명 안에만 들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얘들아 보기 2의 내용은 뭐가 되는 거니?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했더니 이때랑 이때랑 결과가 달라졌대. 이유는 뭐다? 지역구 선거. 지역구 선거를 할 때는 소인 선거구가 적용되어서 뭘 뽑았어?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자를 뽑았어. 하지만 기업은 그거죠. 기업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자를 선택하려는 심리가 작용했지만 정당을 투표할 때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선호하는 정당을 선택하려는 심리가 작용했다 이거예요. 기억에는 뭐?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 니은에는 선호하는 정당.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해돼요? 지금 여기에서 이해 안 되면 평생 이렇게 돼. 좀 해야 돼. 내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지만 너희의 잠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2016년에 너희가 2016년에 몇 살이야? 13살? 진짜 세상살이에 관심 없을 때다, 그치? 나 BTS 좋아하고 그럴 때는 그냥 BTS 미쳐나와. 미쳐나와. BTS 좋아하고 그냥 그럴 때네. 사실 나 BTS 잘 몰랐는데 그때 내가 그 즈음에 학교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애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자꾸 나한테 와서 춤을 추는 거야. 왜 그래? 아 몰라 막 자꾸 이래.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DNA 모르고 있어. 걔네가 누군데? BTS로 그것도 모르냐고 막 늙은이라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절에 나는 이제 맞아. 그 광화문에 좀 갔어요. 광화문에 왜 갔냐면 광화문에 2002년에 간 뒤로 잘 안 가다가 간 건데 2002년에는 월드컵 응원하러 갔었고 그 다음에 그때는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고 하면서 갔었어. 완전 난리였잖아요. 그치? 내가 다니던 그 애들 가르치기 좀 전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많은 일을 했지? 회사를 다닐 때 그 회사 바로 뒤에 박 그 전 대통령 그 사람의 집이 있었어. 삼성동에 집인데 회사가 삼성동에 있었거든요. 그때 난리도 아니었다. 빨간색 부대가 회사 주변에 쫙 깔려가지고 나 그때 근데 그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막 그때까지도 아직 막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나 그때 우리 과 후배가 그때 있었어 선생님으로. 그래서 막 많이 울고 그랬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 4.16 리본을 가방에 항상 달고 다녔어. 좀 큰 걸로 작은 유명한 거 말고 되게 큰 거 달고 다녔거든. 지나다니는데 누가 그걸 찰 것 같은 두려움에 맨날 이렇게 막 덜덜덜 떨면서 다닐 정도로 막 바글바글 막 그랬어. 어쨌든지 간에 그때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대통령 선거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도 지금 난데없이 봄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이 겨울에. 근데 그때 내가 사실 요런 마인드로 했었어. 요 유권자의 심리가 영향을 받았었는데 대통령을 한 명을 뽑아야 돼. 난 사실은 현재 대통령님을 뽑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분에게 뜻이 있었는데 그분을 뽑아봤자
내 표는 죽은 표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이분이 막 올라가줘야지 지지율이 확 올라가줘야 되는데 비슷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 내 한 표를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안 그래서 이쪽 밀어주자 해가지고 투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이론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투표를 할 때에도 유권자의 심리에 이 몇 명 뽑느냐 하는 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로서 제시돼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요거 3문단, 4문단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 이제 5문단. 4문단은 끝난 거야. 더 정리 안 해도 돼요. 여기 가야.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소수적 집산의 영향력이 선거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치? 그 얘기였고. 자, 5문단. 한편 선거구의 종류에 따라 어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네 번째 영향은 어디에다가 영향을 미친대요? 의원과 유권자의 관계. 아까 영향을 미치는 게 두 가지였잖아요. 선거 결과, 그다음에 의원과 유권자의 관계. 그치? 결과 이렇게 두 개 나왔고, 그다음에 얘는 정치인은 사실은 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거기에도 영향이 있지. 그래서 2, 4를 묶고 3, 5를 묶으면 돼. 2, 4를 묶고 3, 5를 묶으면 되고요. 자, 한편 선거구 종류에 따라 의원과 유권자 관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인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은 그러면 5명 중에 1명 뽑힌 거잖아. 인기투표해가지고 5등 한 거잖아. 자, 그러면 소인 선거구에 비해서 더 넓은 지역에 많은 유권자에 대해서 정치적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가인 선거구의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에다가 더 넓은 범위에 넓은 지역에 많은 유권자. 한편 소인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은 한 명 뽑는 건데 뽑히면 되게 대단하신 분이잖아. 그분은요, 그보다 좁은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에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거구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관심의 범위. 근데 여기서 관심은 그거야. 정치적인 거지. 선거구의 종류가 정치적 관심의 범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가인 선거구일 때는 의원의 정치적 관심 범위가 넓어진다. 많은 지역이 많은 사람이니까. 소인 선거구일 때는 좀 줄어든다. 자, 그래서 유권자 개개인에 대한 관심 정도가 강해진다. 여기에만 보면 되니까, 그렇지? 유권자 개개인의 신경 쓸 수 있다라는 범위가 좁으니까 범위가 좁아서 그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소인 선거구는 가인 선거구에 비해 유권자 자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의원의 관점이에요. 의원 관점. 유권자 관점에서는 어떠냐? 소인 선거구는 나 한 명 뽑는 건데 이제 90 해가지고 한 명 뽑았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뽑은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다음 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유권자가 소인 선거구에서 의원을 뽑았을 때는 그 사람 어쨌든 고심고심해서 5명 중에 1명 이렇게 뽑은 거니까 너 잘하나 안 하나 두고 보겠어. 이런 게 더 강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의원에게 다음 선거 때 의정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인 선거구는 안 하나요? 아, 다인 선거구도 묻겠지.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다는 건 그거 다음에 안 뽑아줘. 너 이따위로 하면 내가 다음에 뽑아줄 것 같아? 안 뽑아줘. 이런 마인드인 건데 쉽게 생각하면 다인 선거구에서 그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 5명 중에 1명 들어가면 되니까, 3명 중에 1명 들어가면 되니까 너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얘한테 표를 얻으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소인 선거구 같은 경우에 너무 절대적이라 1명 딱 뽑히는 거니까 그 유권자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정 활동할 때 개개인에게 개개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러면 유권자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촉각을 세우면서 감시하는 눈으로 보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관계라고 했으니까. 소인 선거구일 때 얘네들을 매칭을 시켜보면 얘는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얘는 그거 얘가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감시의 눈길로 보고, 그래서 다음 선거 때 또 뽑을지 말지 그런 것들을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거구가 작아질수록 유권자에 대한 의원의 대응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게 두 개를 합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가 어떻게 될수록 작아질수록 유권자에, 이건 그냥 거의 그대로 써야 돼. 유권자에 대한 의원의 대응성이 높아진다. 요거 두 개를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되겠지요. 요거는 지금 보시면, 그래서 또 어떤 상황이냐면 얘 문제 나왔고 얘 문제 나왔어. 얘는 안 나왔어. 얘도 안 나왔어. 지금 여러분 문제에서는 이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결과를 조금 다르게 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결국에 다 알아야 돼. 솔직히 말하면 난 이 질문이 꽤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유클리드, 비유클리드에 비할 게 아니야. 얘가 좀 더 어려워. 왜냐면 굉장히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데다가 그 어느 문단도 이렇게 좀 중요성이 떨어지는 문단이 없어. 그냥 다 동등하게 손잡고 있어. 완전 병렬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단을 다 이해하지 않으면 이 전체적인 맥락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지금 수특이 난데없이 지금 다다시 마지막 질문에서 이제 폭탄을 뿌린 거야. 선거구가 결국은 뭐 때문에 민의를 바르고 정확하게 수용하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뭐 이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도 민의,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일단은 그 과정상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했을 때 두 가지처럼, 그 선거 결과에 영향 미치는 게 2, 3문단이었다면 의원과 유권자 관계에 영향 미치는 건 3문단에서 다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왜 덮었어? 자, 내용 확인 하고 오시면 됩니다. 1번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 각각 뭐예요? 소인 선거구, 다인 선거구. 기본적인 거지. 소인 선거구, 다인 선거구. 그다음에 2번. 대개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의 종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눕니까? 기준? 네, 여기 써놨어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 딱 5어정이네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의 정수, 몇 명 뽑느냐가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인 선거구일 때 선호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왜 높습니까? 뭐 때문이다? 내 표가 뭐가 되지 않았으면 해서, 그치, 사표. 나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4번. 선거의 결과 및 의원과 유권자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방금도 했지? 선거구의 종류.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인 개념이 좀 잘 잡혀 있어야 되는 질문이었어요. 고생했고 잠깐 쉬었다가